조선 시대의 어떤 역사서를 봐도 평범한 서민이 하루 밥 세 끼 먹었던 기록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모든 이웃들이 밥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70년대부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단군 5천년 역사 동안 사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증산운동을 어떻게든 해서 밥 세 끼 해결하는 게 우리 기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만을 막아서 간척을 하고 땅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뭔가를 쌀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산호, 삽기호, 성문호, 간호로, 부나무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모든 만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걸 농업용소, 공업용소로 쓰기 위해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간척지에 그 수두작 하는 것보다도 그 갯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사람들이 더 많다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수산업과 갯벌, 바다 수산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 이미 땅을 만든다고 아까 우리 이목산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선 길이의 20%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선 길이가 100cm라면 20cm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방주제로 다 딱딱 막아가지고.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도 도지사 되고서 어업인들한테 배웠는데 바다의 모든 생물은 육수를 먹고 산대요. 그 육수, 새뼈 끓인 물? 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 거기서부터 유기질, 무기질 많은 것들을 바다 생물들은 거기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이 다시 어죽자원을 먹여서 바다의 모든 생물은 육수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육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죄다 막아버렸으니 바다 생물이 그걸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바다의 가치를 좀 더 살리기 위한 뭔가 해양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해양과 서해안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차에 바다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이름하여 역간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간척을 위해서 막았던 것을 아예 역으로 풀어서 그래서 그 바다의 가치와 수산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또 육지의 물이 바다의 생태를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어우러지는 환경이 지역의 관광산업과 해양산업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또 관광사업으로 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쁘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바라고 뛰면은 절대로 오래 못 가고요. 정말로 이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자연도 이뻐지고 돈도 되더라고요. 근데 돈을 바라고 뛰면은 당장 돈은 줄지 모르겠지만 오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업하는 것도 우리 동네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마을 관광 사업이 되는데 마을 관광 사업을 해서 돈 벌자를 목표로 하면은 마을 사람 간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을 깨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이 해양 자원을 역간척을 포함한 해양 자원에 대한 장기 전략을 현재 수립을 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임해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지금 화학단지, 제철단지, 화력발전소 이런 개별 기업들이 그 해안을 지금 다 끼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곡에 놀러 가면 계곡 물가에 평상 깔아놓고 이미 기업들이 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고 바다의 풍부한 어떤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연안들이 기업들의 기업 투자로 이미 선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점되어 있는 이 해양산업단지와 해양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를 하거나 장차로 우리 공익성들을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항만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제까지 3차 국가 항만 기본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 충청남도 항만 전략을 얼마나 우리가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세워낼 수 있을지 당진 평택항 같은 경우도 1985년에 기한이 시작돼서 지난해 자동차 전용 부두가 지난해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항만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항만이 있으려면 물동량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들고 날 수 있는 물동량이 확보가 돼야 항만이 발전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38선으로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이 물동량 확보 못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OECD 선진국에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작은 국토에서 물동량을 실어낼 수 있는 양이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발전은 반드시 이 분단 상황을 극복을 해나가는 장기 비전을 함께 해야만 더 발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항만 종합발전 계획,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70년대의 각종 간척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항만을 통해서 지금 당장 대산항은 이제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을 하는 문제와 자파부두나 컨테이너 부두를 좀 더 확보하는 문제, 이런 작업으로 항만 발전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서해안의 자연 생태 수산업 그리고 항만적 가치,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양 전략을 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번 미래를 향해서 같이 꿈을 꾸어보자, 이런 날입니다. 너무 장기적인 미래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꿈을 꾸는 일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전 전략.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발전 전략이다. 개인이 발전 전략이다. 출세하는 일일까요? 출세라고 합시다. 그럼 출세는 뭘 의미합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출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나라가 출세하고 개인이 출세하고, 이것을 주로 발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발전은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은 역시 공간적이면서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발전은 또한 정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것이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 발전은 개인이거나 한 가족사에 있어서도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사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은 골고루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발전 전략을 오늘 세 분께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문화라는 측면에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구체적 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는 어떻게 계획을 해볼까, 이걸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쭉 하고 돈 벌었는데 서로 행복을 찾지 못해서 가족 간의 불화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국가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가 젊으셨을 때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도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가 넘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발전이라고 하는 미래 비전은 좀 더 종합적인 것을 전 요구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일, 단순하게 출세하는 일, 단순한 공간 구조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사는 보람과 인생에 대한 행복감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뜻깊은 지난 대선을 치렀습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거시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어떤 발전을 우리 사회는 동시에 함께 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충청남도 미래 100년의 발전 전략은 물질과 정신 그리고 공간을 모두 합한 우리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없고 물질과 지위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너무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가 자기답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그 뜻을 먼저 세우고 그 뜻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계획을, 이 발전 전략을 같이 토론을 임하면서 젊은 학생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포 신도시 이곳 충청남도 도청을 새로 이전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1896년 고종황제 33년에 그 당시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남도, 북도로 다 나뉘었습니다. 고종황제 33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189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청남도의 도청은 공주였습니다. 그곳에서 36년 동안 지내다가 1932년에 충청남도 도청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80년을 보내고 2012년 지난해 말에 충남도청을 이곳 내포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큰 역사로 보면 마치 해가 저쪽 적도 쪽으로 우리한테 멀어지면 겨울이 오고 적도에서 북상을 하면 우리한테 여름이 오는 이치와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경제활동의 영역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햇볕을 따라서 식물이 크듯이 사람들은 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주시대, 공주의 도청이 있던 시절에는 우리는 그 당시 농업국가였습니다. 이 농업국가 시대의 국도 1호선은 신의지와 목포를 잇는 곡창지대 중심의 도로가 국도 1호선이었습니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산업화 시대에 경제활동의 빈번한 축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경부축이 발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경제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시아입니다. 중국, 인도까지 포함하는 이 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1등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무역 교역에 있어서 단연 1등인 지역이 중국과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서해안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정치 권력이 지역 발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시현상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내가 발전시킬게 라고 공약을 내걸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햇볕에 식물 자라듯이 경제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옮깁니다. 아시아 시장이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해고속도로도 뚫리게 되어 있고 서해안 시대도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 도청의 내포 시대로의 이전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충청남도는 아시아와 환황의 경제권 시대를 준비하는 충청남도 해양 건도의 목표하에 항만의 임해 산업단지와 항만과 그 임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류망과 도로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지역 개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앞으로 가져야 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펴야 합니다. 자연과 생태를 파괴하면서 개발해가지고는 그 발전이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자연이든 생태든 사람 간의 관계이든 사람 간의 관계도 이번에 시끄러운 갑을 관계처럼 그렇게 너무 혹사를 시키면 그 지속 가능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자연 간에 그리고 생태적인 가치 모두가 함께 보장되어지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 전략에 따라서 환황해권 중심의 미래 비전을 놓고 충청남도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백제문화권, 그리고 충청도의 기호유교문화권,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의 해양과 관광,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해양산업의 발전,
이런 비전을 갖고 충청남도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청남도가 세우고 있는 도의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이 내포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미래의 100년을 꿈꾸는 그러한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한번 더 다져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이러한 지역 발전의 미래와 또 그 미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잘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 사회를 진출하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사회적 진출과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군수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기영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오신 군의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